그러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는 그 첫 시간에는 이제 그 강의 소개 그리고 전반적인 데이터 과학 경진 대회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두 환경 번째 시간 설정. 예. 그렇죠. 파이썬 가상 환경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 설정 그리고 길업 설정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 데이터 과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툴과 알고리즘들에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데이터 과학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판다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지난 그 수업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제 과제와 그리고 공지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저희가 과제로 나왔던 게 먼저 길업 그 팀 길업에 가입을 하시고 그 유저네임을 조교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길업 팀의 초대를 그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네 그래서 지금 그 길업 팀의 초대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DKU 캐글러라는 팀의 초대를 받으시면 여기에 이제 디스커션 게시판에 가입 인사를 남겨주시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과제였고요. 현재 37분이 그 가입이 되셨고 두 분은 이제 초대를 드렸는데 아직 가입이 안 되셨어요. 그 혹시 아직 초대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 저와 그 담당 조교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그 가능한 대로 빨리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데이콤 그 단국대 대회 그 사이트에 가셔서 역시 데이콘도 회원가입을 하시고 데이콘 유저네임도 저와 그 담당 조교에게 메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단국대 AI 경진대회용 개인 프라이빗 리포 아니면 팀 프라이빗 리포도 괜찮아요. 이제 팀으로 대회 참가하시는 분은 이제 팀 프라이빗 리포든 아니면 팀이 없이 개인으로 참가하시는 분은 개인 프라이빗 리포를 생성을 하셔서 저희가 그 중간고사 기간에 이 그 프라이빗 리파지토리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그 코드 그 평가를 할 때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직 코드 리포를 생성하지 않으신 분은 그 프라이빗 리파지토리를 생성하셔서 거기에 대회용 코드들을 모두 커밋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콘다로 파이썬 3.7 또는 3.8, 3.7이나 3.8이나 상관이 없어요. 두 버전 중 하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3.7이나 3.8로 가상 환경을 이제 개인 그 시스템에 설정을 그 하시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가상 환경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 가상 환경에 판다스, 넘파이, 사이킬런 이 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데이콘 단국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데이터 분석 AI 경진대회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가 바로 지난 그 수업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은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그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이제 이름을 그 확인을 할 텐데 이제 그때 그 얼굴을 저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 사진으로나마 얼굴을 볼 수 있게 그 이제 프로필 사진을 그냥 검은 화면 대신에 그 사진을 넣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얼굴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배경 사진도 이제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저뿐만 아니라 저나 담당 조교에게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꼭 저와 그 담당 조교에게 함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제 길업 과목 리파지토리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과목 리파지토리 이슈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전체적인 질문,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닌 그 운영에 대한 스케줄에 대한 질문이나 다른 질문은 이제 길업 저희 게시판 디스커션 보드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 리포는 어떤 거냐면 저희 그 길업 팀에 가시면은 여기에 리파지토리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시면은 DKU 케글 클래스라는 저희 팀 길업 팀 멤버들에게만 공개된 그 프라이빗 리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그 강의 자료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 그 강의할 때부터 사용할 그 주피터 노트북 코드나 그 차후에 사용될 코드들을 이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공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슈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가셔서 강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제 이렇게 그 남겨주시면 제가 저와 조교들이 확인하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그 공지사항이나 과제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코드 리포는 케글러 TV에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코드 리포는 여기에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개인 계정 아래에 만드시고 팀으로 하시는 분은 이제 팀원 중에 한 분이 그 만드신 다음에 다른 팀원들을 초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프라이빗 리포로 그 일반적인 유저들은 접근할 수 없지만 팀원들에게만 공개가 가능한 그 프라이빗 리파지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포는 케글러 TV 안에서 만드실 필요 없이 개인 계정 아래 만드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 정정 기간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그 조 짜임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마지막 확정된 조는 이제 정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그 담당 조교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담당 조교가 배정이 되지 아직 안 되신 분은 당분간은 그냥 저에게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중간고사 성적을 바로 단국대 소중 데이터 분석 AI 경진대회에서 작성한 코드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발표 그리고 대회 성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중간고사를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대회 사이트 링크가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여기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대회에 참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으로 그 5명까지 한 팀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팀원을 같은 그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라도 팀원을 구해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혹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써보신 분이 계시나요? 그 채팅창에 써보신 분은 1이라고 남겨주시고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은 0이라고 남겨주시겠어요? 네, 거의 비슷하게 그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써보신 분과 그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 그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 과학을 사용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파이썬과 R이 있는데 이제 R의 그 2010년, 11년 이때 데이터 과학이 막
그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R에서 제공하는 그런 함수나 다양한 그 라이브러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파이썬에서도 R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데이터 과학을 하는데 필수적인 라이브러리가 되었죠. 그래서 파이썬의 대표 데이터 분석 및 처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요. 이 그 라이브러리는 2008년에 여기 보이시는 웨스 맥키니라는 그 분의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분이 그 미국 동부에서 이제 그 재무 쪽에 아니 재무가 아니라 그 파이낸스 쪽 뭐라고 하죠? 파이낸스 쪽에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파이썬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모델도 만들고 그 금융 그 뭐 주가 예측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그 R에서는 여러 가지 게 됐는데 R은 느리고 대신에 파이썬으로 하고 싶은데 파이썬에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 프로젝트로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능이 하나 둘씩 애드가 되면서 추가가 되면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있던 회사에서 이 그 회사 내에서 먼저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래서 회사를 설득해서 이거를 오픈 소스로 그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는 데이터 과학자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되었죠. 이 이름의 유래는 그 파이낸스 쪽에서는 테이블로 된 데이터셋을 패널 데이터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패널 데이터스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판다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그 후일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냥 판다가 귀엽지 않냐 그래서 그냥 판다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하는 그 펑션으로는 다양한 데이터 입출력 그리고 데이터 변환 그리고 데이터의 일부를 선택 아니면은 각기 다른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이제 클리닝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특정 필드를 가지고 그룹핑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다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그 입문자분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화면에 가셔서 environment 환경 그 메뉴로 가셔서 이제 자신이 생성한 가상 환경 메뉴를 선택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그 판다스 라이브러리 옆에 체크박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서 이 가상 환경 아래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죠. 터미널을 사용하신 분은 이제 터미널 상에서 먼저 가상 환경을 실행을 하시고요. 콘다 명령어를 통해서 콘다 액티베이트 그리고 가상 환경 이름을 이제 주면은 그 이전 시간에 생성한 가상 환경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상 환경이 실행된 다음에 이제 PB라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죠. 이 PB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pip install pandas 하면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가 새 버전이 나와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싶으실 때는 터미널 상에서는 pip install 똑같은 명령어죠. 근데 이제 대시 u, 캐피털 U, 그 대문자 U를 주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의 약자가 되어서 이 옵션을 주면은 그 기존의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설치를 하고 기존의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는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판다스를 설치하실 수가 있고 터미널 상에서는 이처럼 명령어를 통해서 그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판다스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판다스의 객체, 오브젝트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 객체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그 개념이 있고, 그리고 시리즈라는 객체가 있어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R에서 온 개념인데, 이제 R에서는 그 원래 모든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제 다루는데, 판다스에서 이제 그것을 빌려온 거죠. 그래서 테이블 형식으로 돼 있는 데이터 객체를 이제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벡터 형식으로 돼 있는, 아니면은 파이썬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스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그 어떤 데이터가 그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돼 있지 않고 그 1차원적으로 쭉 나열돼 있는 경우, 그걸 이제 벡터 형식으로 돼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예로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예인데, 보시면은 인덱스가 있고, 그리고 그 여기에 두 개의 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열은 U라는 칼럼이고, 두 번째 열은 G라는 칼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행이 두 행이 있죠. 첫 번째 행은 count라는 행이고, 두 번째 행은 mean이라는 행이고, 이제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2차원적인 이런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한 그 칼럼만 뽑아내면은 1차원 데이터가 되겠죠. 이 1차원 데이터의 경우에는 시리즈 데이터가 돼요. 마찬가지로 그 일반적인 파이썬에 있는 리스트와 다른 점은 인덱스 값이 이렇게 같이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는 보통 그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인덱스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이 인덱스가 0이고, 그 다음 행이 인덱스가 1, 그 다음 행이 인덱스가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각 인덱스에 대한 값이 하나씩 저장이 되는 이 형식이 바로 시리즈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D 타입이라고 한 거는 각각의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각각의 그 행, 그리고 각각의 열, 칼럼, 그리고 시리즈에서는 그 원 디멘셔널 1차원적인 벡터가 각각 데이터 타입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가 될 수도 있고, 인티저는 이제 정수죠. 그리고 실수형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 데이터 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하고요. 이 그 판다스 객체에는 여러 가지 그 멤버 펑션을 저희 그 이제 편의하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여기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의 그 데이터 프레임 객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있을 때 df head 이러면은 첫 번째 그 5 라인을 출력을 해주고요. df tail 이러면은 마지막 5 그 행을 출력을 해줍니다. 시리즈 객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리즈 객체가 S라는 시리즈 객체가 있을 때 S.head 아니면 S.tail 하면은 첫 번째 그 값과 첫 번째 값이나 아니면 마지막 값을 데이터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 그 객체의 행이나 열을 선택할 때 바로 이 브래켓을 이용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브래켓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선택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 df 하고 이렇게 꺽쇠를 주면은 꺽쇠를 주고 거기에 열 이름을 컬럼 네임을 주면은 그 해당하는 열이 선택이 되고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꺽쇠 안에 그 숫자로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S 인덱스 1 이렇게 꺽쇠하고 1 하면은 바로 이 42785라는 값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ilog과 그 iloc
그리고 LOC 이 두 가지 또 인덱스를 그 데이터를 선택하는 그 멤버 펑션이 있는데요. 그 il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치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LOC 그냥 lo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럼 네임을 가지고 아니면은 인덱스 그 네임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 LOC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따 데모를 할 때 이제 한 번씩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그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apply를 사용할 때는 이 apply 안에 어떤 함수를 또 그 입력 변수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력 변수로 주어진 함수를 특정 행위나 특정 행위나 특정 열에 한꺼번에 적용을 할 때 이 apply 함수를 쓰고요. df.apply 하고 함수 이름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df.groupby 하고 그 열 이름을 주면 예를 들어서 u라는 그 열로 groupby를 한다. 그러면은 이 해당 열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핑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데모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 바이와 어플라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판다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용법을 숙지하시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그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소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값을 가지고 소링을 할 때는 그 sort underscore valu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에 따라서 sorting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인덱스를 가지고 sorting을 하려면 그 sort underscore index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그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이나 열을 삭제할 때는 이 drop이라는 함수나 drop underscore duplicat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df.shape 아니면 s.shape 이렇게 shape이라는 그 애트리뷰트를 부르면은 그 이제 행과 열의 크기를 그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행이 두 행이 있고 열이 두 열이 있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df.shape 하면은 2,2라는 값을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뭐 데이터 프레임의 그 특정 행에 아니면 특정 열에 몇 개의 그 missing value가 아닌 몇 개의 값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그 보여주는 count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해당 열이나 해당 열이나 행의 그 총 합을 그 리턴해주는 sum이라는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cumulative sum, 누적 그 sum을 리턴해주는 그 comSum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값, 미디언값,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그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뭐 베리언스, 뭐 이런 거를 다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게 이런 함수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값을 직접 손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df하고 뭐 컬럼 네임, min 하면 이 컬럼 해당 컬럼의 평균값을 바로 손쉽게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함수는 이제 데이터 양이 굉장히 큰 경우에 이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할 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로드가 많이 걸릴 수 있을 때 이제 10%만 내가 샘플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겠다.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이 샘플이라는 함수고요. 그래서 df.sample하고 이제 내가 그 샘플링 하고 싶은 개수를 그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퍼센티지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샘플이라는 함수도 자주 사용되는 함수고요. 그리고 unique라는 함수는 그 해당 열에 그 어떤 유니크한 값이 몇 종류의 값이 있는지를 그 리턴해 준 함수이고, 그리고 nunique라는 함수는 이 해당 열이 몇 개의 유니크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그 유니크한 값의 개수를 알려주는 이제 함수입니다. 그리고 value count는 각각의 value가
몇 번이나 이 데이터에 보이는지. 그래서 뭐 10번, 32만이라는 값이 뭐 10번이 이 데이터 프레임에 보인다. 그리고 이 19.852429가 뭐 5번 보인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value count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 값을 마음껏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칼럼을 인덱스로 쓰고 싶다. 그러면 set index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 칼럼 네임을 주면은 인덱스가 바뀌게 되고, 아니면은 이 인덱스 값을 칼럼으로 쓰고 싶다. 반대로 그런 경우에는 reset index라는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를 칼럼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인티저, 정수, 그리고 플롯, 실수, 그리고 파이썬 기본 데이터 타입 중 하나인 bool, 이제 이거는 true나 false, 뭐 참이나 거짓이 되고, 이 이진 값이 되고, 그리고 오브젝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을 포함해서 임의의 데이터 타입을 다 포함한 게 바로 오브젝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날짜나 시간을 나타내는 daytime 64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이 날짜 값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차이를 구하면은 그게 타임 델타라는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 타입 간에 이제 서로 변환을 할 때, 예를 들면 인티저를 불리한 타입으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문자열을 날짜로 변환을 하거나 할 때 as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문자열로 읽어졌는데 그거를 날짜 시간으로 변환을 하려면 as 타입하고 뭐 여기에 이제 날짜를 주거나, 아니면은 문자로 읽어진 거를 정수로 변환을 할 때 as 타입하고 int 하면은 문자열이 이제 정수로 변환이 되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자를 날짜나 시간으로 변환할 때는 또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to_daytime이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문자를 날짜나 시간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다스에서 또 흔하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missing value, 아니면 난 값이라고 하는데, 이 난은 not a number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넘버가 아니다. 이제 결측값을 missing value를 나타낼 때 이 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어떤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거를 판다스에서는 내부적으로 난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행에 아니면 열에 결측값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is nu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측값이 있는 행이나 열을 삭제를 하고 싶으면 drop na라는 drop na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결측값이 있는 행이나 열을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바로 fill na예요. 이건 뭐냐면 난이 있는 행이나 열을 난 값을 어떤 값으로 대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missing value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 missing value가 있을 때 알고리즘의 missing 데이터가 입력값에 있을 때 모델을 학습할 수 없는 알고리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어떤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반드시 missing value를 다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대치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보통은 대치를 하는 방법이 선호가 되죠. 그래서 이제 missing value를 어떤 값으로 대치를 하고자 할 때 이 fill na라는 함수를 통해서 코드 한 줄로 모든 결측값이 있는 행이나 열을 어떤 값으로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ll na하고 예를 들면 0이라는 값을 주면 모든 결측값이 0이라는 값으로 이제 대치가 되죠.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이 사용되는 판다스 함수가 데이터를 읽어올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파일 타입이 CSV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comma separated value의 약자인데, 모든 값들이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데이콘 당국대 대회도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데이터가 CS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읽어오실 때는 read underscore CSV 파일 함수를 사용해서 읽어오시고, 반대로 그 판다스에 있는 판다스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파일로 저장을 하실 때는 write underscore CSV 함수를 통해서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외에도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하실 때는 merge나 concate이라는 concatenate의 약자인데요. 그 merge나 concat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하실 때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는 hist,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시각화를 사용하실 때는 플롯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타임, 시각, 날짜 타입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특수한 값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칼럼이 그 날짜, 시간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 칼럼 이름 dt.day 하면은 이제 그 칼렌더 날짜, 뭐 오늘이 9월 8일이면은 8을 리턴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dt.day 하면은 8을 리턴을 하고요. 그리고 weekday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날짜인지,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다 그러면은 2를 리턴을 해주고요. 그리고 month 그러면은 9를 리턴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쉽게 그 데이타임 그 타입 데이터로부터 추출해주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어떤 데이터가 어떤 주기로 이제 데이터가 그 샘플링이 돼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더 업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 다운샘플링 하거나, 이제 샘플링하는 주기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제 바로 리샘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주기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별 주기로 그 샘플링이 돼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일주일 주기로 바꾸고 싶다, 아니면은 일별 데이터로 샘플링 돼 있는 데이터를 시간 주기로 바꾸고 싶다 할 때 이 리샘플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엑셀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피봇이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피봇 테이블을 판다스에서 파이썬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가 바로 피봇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관관계 데이터 테이블이 있을 때 그 각각의 열들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그 correlation의 약자죠. 이제 cor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기만 하면 잘 확 안 와닿으실 텐데, 이제 데모를 통해서 보시면은 좀 더 그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판다스를 제가 데모를 하는 데모 환경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데모를 할 텐데,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제 내비게이터 첫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주피터 그 노트북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선택하셔서 먼저 가상 환경을 선택을 하시고 이 주피터 노트북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실 수 있고요. 그 커맨드 라인 터미널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상 환경을 실행해 주시고 conda activate 537 아니면 가상 환경 이름을 주어서 가상 환경을 실행한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명령어를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옵셔널인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확장팩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확장팩을 설치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터미널에서 conda 명령어를 통해서 conda install 그 다음에 -c 그리고 conda forge 하신 다음에 jupyter contrib mb extension 이렇게 하시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의 확장팩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거는 데모하면서 그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굳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설치를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 확장팩 기능이 유용하겠다 싶으신 분은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데모를 할 텐데요. 이 데모 그 주피터 노트북은 제가 이 그 클래스 깃허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DKU Kaggle 클래스 리파지토리의 노트북 폴더 아래에 이렇게 지금 그 노트북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시고 이거를 직접 그 자기의 컴퓨터에서 실행해 보실 분은 이 주피터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모를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이 데모는 제가 그 데이콘 단국대 대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이제 이거를 데이터 과학에서는 그 Exploratory Data Analysis 혹은 EDA라는 약자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EDA를 할 텐데요. EDA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Exploratory 데이터를 그 탐색해 보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데이콘 그 단국대 대회 데이터를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어떻게 탐색해 가는지를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제가 확장팩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확장팩을 설치를 하시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셨을 때 이 MB Extensions라는 새로운 탭이 생성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탭에 가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게 전부 다 그 다양한 익스텐션들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유용한 익스텐션들이 많은데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중에서도 여기 execute time 이거는 각각의 그 명령어가 실행되는데 얼마나 그 오래 걸렸는지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그 확장 그 익스텐션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 Table of Contents 이 두 가지 확장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고 유용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먼저 이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시면은 그 익스텐션을 설치하신 다음에 이 execute time과 table of contents를 옆에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해당 익스텐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오토 리로드라는 이거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명령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보통 주피터 노트북은 실행을 해놓고 이제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하고 이제 뭐 코드를 고치고 하죠. 이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 그런데 이제 하다가 내가 어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파이썬으로 뭐 터미널이나 그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로 돌아가서 그 새로 설치를 하면은 이미 실행이 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그 새로 설치한 라이브러리를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토 릴로드라는 익스텐션을 실행을 하시면 그 주피터 노트북을 먼저 실행을 하시고 나중에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더라도 이 주피터 노트북이 어떤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새로 설치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그것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 실행하신 이후에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더라도 그 라이브러리를 이 기존에 실행한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익스텐션이 바로 이 오토 릴로드라는 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릴로드 그 오토 릴로드하고 오토 릴로드 레벨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요. 보통 2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매플라 립 인라인이라는 명령어는 또 뭐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차트를 몇 개 그릴 텐데 이런 그래프를 이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 보여주게 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명령어를 지정하지 않고 노트북을 실행하면 이 이미지들이 그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이 이미지들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직접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matplotlib inline이라는 함수를 명령어를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모든 그 차트가 전부 다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말씀드렸던 같이 execute time이라는 익스텐션을 제가 enable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활성화를 하면은 이렇게 이 셀을 실행을 하는데 지금 357 밀리세컨이 걸렸다. 이거를 하나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유용한 경우가 뭐냐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모델 학습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실행을 해놓고 다른 데 갔다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이 어떤 학습이나 그런 태스크가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게 뭐 10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계획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각각의 명령어가 어느 정도 걸린지 안다면. 그리고 어떤 명령어가 가장 오래 걸리는지 안다면 그 명령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고치는 데 집중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execute time이라는 익스텐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올 텐데요. 이제 matplotlib은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시각화하는 데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이제 이 numpy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numpy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거의 모든 수식 연산을 할 때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하죠. 선형 대수, 뭐 벡터와 벡터의 사칙 연산을 하거나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사칙 연산을 할 때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numpy입니다. 그리고 패스립은 이제 어떤 경로에 대한 파일이나 뭐 디렉토리를 액세스를 편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고요. 파이썬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고요. C본은 matplotlib이 가장 기본적인 파이썬의 시각화 라이브러리인데 C본은 그 라이브러리를 좀 더 멋있게 보여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같은 비주얼 시각화를 하더라도 이 import C본 명령어를 그냥 라이브러리만 임포트를 하면은 별도의 어떤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그래프들이 더 멋있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프를 좀 더 좋은 그래프를 그리시고 싶으신 분은 바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실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고 문구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고 문구들이 보기 싫다. 그걸 다 필터링 해버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워닝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런 경고 문구들을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본 디폴트로 환경 설정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림 크기는 이 RC 파람이라는 거는 바로 matplotlib에서 불러온 변수인데 이 환경 변수인데 이 환경 변수에서 그림 사이즈는 뭐 가로 크기는 16 그리고 세로 크기는 8. 이제 그림은 또 이미지는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기본 이미지는 굉장히 작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이미지 사이즈를 크게 하겠다라는 환경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matplotlib의 그림 스타일을 나는 이 538이라는 스타일을 사용하겠다. 이 스타일을 쓰면은 이제 matplotlib의 기본 스타일이 약간 굴인데 이제 이런 다른 스타일을 사용하시면 이미지를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별도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림을 멋있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판다스 옵션인데 한 화면에 보여주는 칼럼 개수를 나는 100개까지 보여주겠다. 이제 보통 칼럼 개수가 일정 개수가 늘어나면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 나는 100개까지는 그냥 다 화면에 보이고 싶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 뭐냐면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보여줄 건가 라는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만 보겠다. 기본적으로는 6자리, 8자리까지 보여주는데 나는 4자리까지만 보겠다라는 환경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경고는 그냥 무시하겠다라는 이제 환경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여기에 대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거를 저희가 이 input
폴더에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서는 그 터미널 명령어를 직접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터미널 명령을 직접 실행하시려면 여기 앞에 그 느낌표를 하시고 터미널 명령을 주시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을 나가지 않고 안에서 터미널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s는 그 파일 목록을 그 열람하는 명령어인데, 지금 이 점점 한 단계 위에 상위 폴더에서 input 폴더라는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열람을 하는 지금 명령어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sample underscore submission.csv 파일이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test.csv, train 데이터가 train.csv에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input 폴더를 저희 기본적인 데이터 폴더로 지정을 하고, train 그 데이터 파일, 테스트 데이터 파일, 이런 이 파일을 이제 변수를 생성을 해줬어요. 파일 경로를 변수로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 피처 언더스코어 파일은 저희가 그 EDA 과정을 마치고 생성된 피처를 저장할 파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feature.csv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feature underscore 파일이라는 변수로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seed는 이제 랜덤, 이제 뒤에 그 데이터를 샘플하는 코드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할 그 랜덤 seed로 42라는 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데이터를 로드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train 파일, train 데이터가 담겨 있는 train.csv라는 파일을 바로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read underscore csv라는 함수를 통해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읽어올 때 이 index underscore column이라는 input argument를 통해서 어떤 칼럼을 내가 인덱스로 사용할 건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정을 안 해주면 기본적으로 판다스에서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 파일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파일의 첫 번째 그 칼럼이 바로 ID 칼럼이에요. 그게 이제 인덱스 칼럼이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 칼럼, 이제 0이 첫 번째 칼럼이죠. 0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파이썬에서는 항상.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을 나는 인덱스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trn, train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그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train.shape이라고 이제 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저희가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train.head라고 하면은 이 train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첫 행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print train.shape이 리턴한 값이 바로 이 값이에요. 그래서 이 train이라는 데이터가 32,000개의 행이 있고 19개의 칼럼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저희가 ID 칼럼을, 첫 번째 칼럼을 그 인덱스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U, G, R, I, C 이런 칼럼들이 쭉 있고, 마지막 칼럼이 바로 이제 저희가 예측해야 하는, 학습 때 예측해야 하는 그 정답 칼럼이죠. 레이블 칼럼이 바로 클래스라는 레이블 칼럼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hea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바로 첫 5줄을 이렇게 봤고요. 마찬가지로 tai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마지막 5 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가 쭉 0부터 시작해서 319999, 그래서 총 32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샘플이 있고, 이제 그 마지막 5 줄의 값이 이렇게 보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그 함수 중에 describe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전반적인 어떤 그 개요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U라는 칼럼이 총 32,000개, 카운트가 32,000개이고 그 평균값이 19.85,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제 1.94,
그리고 미니멈 값이 최저값이 마이너스 그 17.68, 그리고 25%에 해당하는 값이 18, 뭐 쭉쭉쭉 올라가서 최대값이 58. 그리고 이게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대충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뭐 어떤 음수값이 참 뭐 큰 음수값이 있구나, 뭐 아니면은 뭐 이 데이터는 다 양수값만 가지고 있구나, 이 n 옵저브나 n 디텍트라는 변수는 양수값만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을 보려면은 d 타입스라는 그 인풋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이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URG 이런 칼럼들은 그 실수형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이 n 옵저브나 n 디텍트나 클래스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것도 이 외에도 뭐 문자열 데이터 타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날짜 시간 데이터 타입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 지금 실수형하고 정수형 데이터 타입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가장 그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종속 변수, 그 클래스라는 레이블이죠. 타겟 레이블. 이 레이블을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레이블이 어떤 분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단순하게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 히스트라는 그 함수를 부르면은 이게 이제 그 꺽쇠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컬럼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하고자 하면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고 하면 이 명령을 사용하면 이렇게 히스토그램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0의 값, 1의 값, 2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1의 값, 0의 값과 2의 값이 많고 1의 값은 별로 없고, 이런 분포를 가지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value count라는 그 앞서 소개드린 함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0이라는 값이 뭐 약 12만 번 그 나왔고, 1이라는 값이 42,785번 나왔다. 그리고 2라는 값이 뭐 15만 7,219번 19번 나왔다. 이걸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솔트 인덱스를 준 거는, 이게 솔트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인덱스 값으로 솔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뒤에 붙여서 솔트 인덱스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이 출력 값이 시리즈 객체가 되는데, 이 시리즈 객체를 인덱스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고요. 이렇게 종속 변수 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들, 피처들의 분포를 이제 확인을 할 때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라는 칼럼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 i라는 칼럼의 분포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프레임의 꺽쇠 i, 그러면 i라는 칼럼을 선택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히스토그램에 있는 그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이 그 빈 개수, 이 버켓 개수를 나는 100개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0 값의 대부분의 0 주위의 대부분의 값이 있는데, 이제 그 이쪽 최저값은 마이너스 2만 5천까지 있다는 것을 이제 대충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분포를 내가 그 퍼센티지 분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퀀타일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i 칼럼을 선택을 해주고 퀀타일이라는 그 함수를 불러주면, 그리고 이제 퀀타일이라는 함수 뒤에 이거는 뭐냐면 np arrange 0, 1 하고 0.01 하면은 0부터 1 사이에 그 0.01 단계로 쭉 나눈 값들을 이제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보여드리면 0부터 0, 0.01, 0.02, 0.03 해서 쭉 해서 1까지 가는 그 총 101개의 값을 생성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 quantile이라는 함수에 값을 주면 이 각각 값에 대한 퍼센티지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i라는 칼럼을 그 값이 적은 것부터 최대값까지 쭉 그 정렬을 한 다음에 첫 1%, 최저 1%를 보면은 그 최저 1%에 해당하는 값이 14.45, 그 다음에 최저 2%에 해당하는 값이 14.87, 그래서 쭉 해서 그 99%에 해당하는 값이 20.60, 이렇게 분포에 대한 값을 이 퀀타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최저값은 굉장히 낮은데 대부분의 값은 이제 한 14에서 20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궁금한 게, 그러면은 1%도 14인데 도대체 어떤 값들이, 얼마나 많은 값들이 이 음수의 값을 갖나? 그러면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할 때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i 칼럼이 0보다 작은 모든 샘플을 불러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조건문을 주고 이 LOC 라는 이제 문법을 통해서 실행을 하면 이 train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i 칼럼이 0보다 작은 모든 샘플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보면 32만 개 데이터 중에 4개만 이 i 칼럼이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양수 값을 가지는데 이 4개 값만 이 i 칼럼이 음수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i 칼럼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바로 dread underscore i라는 칼럼인데, 이 보면은 ugrig에 해당하는 그 dread u, dread g, dread r, dread i, dread z 이 칼럼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칼럼 그 dread i라는 칼럼도 이 i라는 칼럼하고 분포가 비슷한지 이제 마찬가지로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dread i라는 칼럼을 선택한 다음에 quantile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분포를 확인해 보면 거의 비슷하죠. 음수 값이 최저값이긴 한데 그 1%에서 99%에 해당하는 값은 전부 다 양수 한 14에서 20 사이 값. 그래서 이런 차이, 이렇게 그 두 칼럼이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dread 칼럼이 음수가 되는 값들을 확인해 보면 i 칼럼이 음수가 되는 그 개수보다는 많죠. 그래서 i 칼럼이 음수인 그 값은 4개밖에 없었는데, 4개 샘플밖에 없었는데 dread i 값이 음수가 되는 칼럼은 이제 7개가 이렇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그 데이터, 어떤 칼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할 때 이 그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조건문이나 아니면은 이런 .loc 이런 걸 통해서 그 해당하는 샘플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만 추출해서 보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만 추출해서 삭제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그 데이터 EDA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시각화인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치를 하나하나 보면은 확 안 와닿는데 시각화를 하면은 사람들이 패턴을 쉽게 그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할 텐데, 보통 시각화를 할 때는 32만 개 이런 데이터를 한꺼번에 시각화를 하면은 그 눈으로 어차피 그 보기에도 그 어렵고 또 그 시각화 그 프로그램들이 보통 데이터 양이 커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시각화할 때는 데이터 크기를 줄여서 이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시각화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 샘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샘플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는 데이터 10,000개를 샘플을 하였다. 32만 개의 트레인 데이터 중에 10,000개만 샘플링을 하였다. 근데 이제 샘플링은 랜덤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랜덤한 거를
내가 어느 정도 그 재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드 값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시드 값을 앞서 그 이제 선언한 시드라는 변수를 통해서 시드 값을 고정을 시켜 놓고 데이터를 10,000개를 샘플을 하겠다라는 이제 명령어예요. 그래서 train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샘플 10,000개 샘플한 거를 train underscore sample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고 이제 그 제가 즐겨 사용하는 함수는 그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EDA를 할 때 즐겨 사용하는 함수가 이 pairplot이라는 C본의 함수인데 먼저 보여드리면은 그 뭘 하는지 그 와 닿으실 거예요. 이 함수가 뭘 하냐면 이 5개 제가 이제 5개의 칼럼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저희의 종속 변수인 클래스라는 칼럼을 가지고 이 5개의 칼럼의 분포를 이제 그 상관관계를 그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축도 U, G, R, I, Z 칼럼이고 Y축도 마찬가지 그 5개의 칼럼이에요. 그래서 이 대각선은 각각의 칼럼에 이제 값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 클래스 값에 따라서 다른 다른 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게 클래스 값이 0일 때 여기 보면 그 레이블이 있죠. 그리고 빨간 선이 클래스 값이 1일 때 노란 선이 클래스 값이 2일 때 이 U라는 변수가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그래서 저희가 예측해야 하는 값이 이 클래스 레이블이기 때문에 이게 곡선이 그 분포가 다르면 다를수록 이 변수가 이 클래스라는 변수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거를 한눈에 이제 그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0이라는 클래스가 1이나 2라는 클래스보다 이제 구분하기가 쉽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 시각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U라는 칼럼과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밑에서 보는 게 편하니까 U라는 칼럼과 G라는 칼럼이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충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그 클래스가 0일 때, 파란 점일 때는 약간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뭐 G랑 G 칼럼과 또 이제 양의 상관관계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 기울기가 그 양수인 그런 그 스캐터 플롯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그 특이한 점이 있으면은 바로 한눈에 이제 알아채고 그거를 이제 코드로 그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화가 이 데이터 EDA의 이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페어플랫이라는 C본의 페어플랫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손쉽게 이런 시각화를 그릴 수 있음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비슷하게 그 다른 칼럼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각화를 이제 보여드릴 이제 시각화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것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에어매스라는 칼럼이 5개가 있어요. 그 U, G, R, I, G라는 5개의 에어매스 칼럼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칼럼이 5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매스 U와 에어매스 G가 거의 일치하죠. 마찬가지로 다른 4개의 칼럼도 다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5개의 칼럼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거를 시각화를 통해서 한 번에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5개 중에 하나만 킵하고 나머지 4개는 삭제해버려도 모델링 하는데 별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판다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룹 바이라는 함수인데요. 이제 이 그룹 바이는 그 뒤에
칼럼 네임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칼럼 어떤 칼럼의 값으로 내가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을 지어서 거기에 어떤 연산을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rain group by class 하고 뒤에 mean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 클래스 칼럼의 값, 그러니까 0, 1, 2, 이 세 가지 값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이게 클래스가 0일 때에 0인 모든 샘플을 하나의 그룹으로 잡고 클래스 값이 1인 모든 샘플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잡고 클래스가 값이 2인 모든 샘플을 하나의 그룹으로 잡아서 이 세 개의 그룹에 대한 평균 값을 내가 알고 싶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하면 각각의 클래스, 이 클래스 0, 1, 2에 대해서 이제 U라는 칼럼이 클래스가 0일 때 평균값이 뭐였나, 1일 때 평균값이 뭐였나, 2일 때 평균값이 뭐였나, 그리고 이거를 모든 칼럼에 대해서 보여주게 돼요. 굉장히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유용한 기능 중 하나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그룹 지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대충 어떤 어떤 칼럼을 가지고 그 칼럼에 대한 뭐 평균 값이나 아니면은 뭐 미디언 값이나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할 때 그 한 줄의 코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자주 유용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보고자 하면 이제 뒤에 플랫이라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뒤에 플랫을 붙이면은 웬만한 시각화를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명령, 이 코드는 무슨 뜻이냐면 train 데이터 프레임을 클래스로 그룹을 지어서 평균값을 이제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겠죠? 이것을 이제 캐피털 T를 하면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즈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행과 열을 반대로 바꾸죠. 그래서 클래스 값을 이제 열로 갖고 이 열을 가까이 컬럼을 행으로 갖고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한 다음에 bar 차트를 그리겠다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평균값이 이 에어매스 변수는 칼럼의 경우에는 다 똑같죠. 다시 한번 이 에어매스 변수는 5개가 다 필요하지 않구나. 4개는 없어도 되겠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 이제 다른 경우에는 보통 클래스가 0일 때 평균값이 높구나. 그리고 클래스가 2일 때 평균값이 낮구나. 이런 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시각화가 유용하다. 그리고 그룹 바이 함수가 유용하다. 이런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이제 데이터 결합하고 피처 변환하고 이제 생성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그걸 위해서 테스트 시험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read CSV 함수를 이용해서 테스트 파일을 로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head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처음 몇 줄을 출력을 했습니다.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로드한 게 있고 테스트 데이터 로드한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결합을 시키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판다스의 concatenate의 준말인데 이 concat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가로나 세로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xis라는 인풋 아규먼을 통해서 입력 변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할 건지를 정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위아래로 결합을 하겠다.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위아래로 결합을 하겠다 하면 axis를 0으로 주면 되고요. 이거를 가로로 결합을 하겠다. 옆으로 결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axis 값을 1로 주시면 옆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df라는 변수로 할당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테스트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이 개수가 32,000개고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이 데이터 개수가 8,000개였으니까 그거를
결합을 하고 나니까 DF 데이터 프레임은 총 데이터 개수가 이제 40만 개가 되었죠. 이제 그 칼럼 개수는 여전히 똑같이 19개고. 그러면은 이제 그 테일을 통해서 마지막 몇 줄을 봤는데, 마지막 몇 줄을 보면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정답 그 클래스 칼럼이 값이 다 NaN, 난 값입니다. missing value예요.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제 값이 주어져 있지 않죠. 근데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난 값을 어떤 다른 값으로 대치를 해야 하는데, 그 대치를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fill na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 값들을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0이라고 대치를 하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이제 0은 그 클래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값이 아닌 마이너스 1으로 이제 대처를 하면은 이제 이 값들이 전부 다 그 NaN이었던 값들이 마이너스 1으로 그 대체가 됨을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ll na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결측값을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피처 변환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nobserve라는 칼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칼럼의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그 exponential distribution이라고 하죠. 이제 0 부분의 값이 제일 많고 값이 커질수록 이제 그 개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변환 기법이 로그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nobserve라는 칼럼에 내가 로그를 취하고 싶다. 그럴 때 바로 apply라는 그 함수를 통해서 이 칼럼 전체에 로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줄은 뭐를 나타내냐면, 내가 데이터 프레임의 그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nobserve 칼럼에 그 로그 그 numpy에서 제공하는 log 1p, 이거는 log 1 플러스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로그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해당 값에 2를 더한 다음에 로그를 취하는 함수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떤 값이 0이 될 수 있을 때 로그의 0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값이 이제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1 더하기 양수값, 뭐 0을 포함한 양수값을 하면은 그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안 나오기 위해서 이제 로그 1 플러스 로그 해서 numpy에 로그 1p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 nobserve라는 칼럼에 다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값을 이 새로운 값을 다시 nobserve라는 값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그 이제 명령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다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이제 전에는 최대값이 40 정도였는데 최대값이 한 3.5로 낮춰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로그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어떤 컬럼의 모든 값에 적용을 하고 싶을 때 apply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방법은 그 사칙 연산이 전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d-red u라는 칼럼에서 그냥 u라는 칼럼을 뺀 값을 이제 새로운 칼럼으로 저장을 하겠다 할 때, 이제 새로운 칼럼 이름을 이렇게 꺽쇠 안에 지정을 해주고 이제 각각의 칼럼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그 빼는 것만 해서 그 새로운 피처들을 이제 생성하는 것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에는 클래스 함수가 이 클래스 칼럼이 마지막 칼럼이었는데, 이렇게 추가로 그 몇 개 칼럼을 더 추가를 했어요. 이제 행들 간의 그 차를 구해서 새로운 칼럼 값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피처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 피처를 이제 이 피처들이 다 그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처를 삭제를 할 건데, 그러면 어떤 피처를 삭제를 할 거냐,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어떤 피처가 쓸모없냐, 그 모델을 학습할 때 그거는 이제 피처들이 중복되면은 그 피처들은 쓸모가 없겠죠. 새로운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피처들이 중복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상관계수를 이제 그 확인할 텐데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상관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correlation, COR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를 그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바로 이제 약간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명령어인데, 이제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이 테이블에 어떤 이렇게 그 스타일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가장 높은 값인 1은 가장 짙은 색으로 보여주고, 가장 작은 값인 뭐 0.00001 이런 거는 이제 가장 연한 색깔로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딱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값들이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지를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U라는 칼럼하고 D레드 U라는 칼럼이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G라는 칼럼과 D레드 G라는 칼럼이 상관계수가 높다. 이런 거를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 그 모델링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죠. U나 D레드 U만 사용을 하면 되고, 이제 둘 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5개의 칼럼이 상당히 비슷한데, 이제 앞서 확인한 것 같이 AMS U부터 AMS G까지의 5개의 칼럼은 거의 상관계수가 1이다.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진다. 그러면은 이 5개의 값을 다 사용할 필요 없이 4개는 삭제하고 하나만 사용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이런 칼럼들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삭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drop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xis 1이라고 하면 이제 칼럼을 내가 삭제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그 명시를 하는 거고요. in place true라고 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 그 내에서 다른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지 않고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내가 수정을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런 칼럼들을 삭제를 하는데, 그거를 새로운 변수에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df라는 변수 자체에서 삭제를 하고, 삭제한 후에 데이터 프레임도 이 df라는 변수에 그대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삭제하기 전에는 총 31개의 이제 칼럼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삭제한 후에는 보시면 20개의 칼럼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새로운 변수를 생성을 하고 쓸모없는 이제 변수를 삭제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피처를 생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거를 파일로 저장을 해야겠죠.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할 때는 이 toCSV 파일, 제가 write CSV 파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잠깐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제가 이거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 toCSV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toCSV 하고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이제 이 데이터 저희가 그 만든 이 피처를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렸죠. 12.5초가 걸렸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데이터 폴더를 확인해 보면 feature.csv라는 파일이 생성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다시 readcs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보면 저희가 방금 생성했던 저장했던 데이터를 읽을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코릴레이션 플랫을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저희 데이콘 단국대 대회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를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보기만 해서는 아마 아직 이제 기존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데모를 보시면은 나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따라오시는 게 약간 그 힘드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너무 그 좌절하지 마시고 이거를 그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는 함수가 지금 보시면은 한 10개 정도의 함수를 반복해서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 정도의 함수만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그 두려움 없이 뭐 이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시는데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 접하시더라도 너무 그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더라도 계속 한번 그 사용해 보시 이제 이 예제 파일을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계속 한번 본인이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참고 자료를 제가 뒤에 몇 개 그 추가를 했어요. 그냥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 하실 내용 있으시면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예, 참고 자료는 그 첫 번째 강의에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이 한비 출판사에서 나온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이게 2판인데 1판하고 2판이 이제 그 사이에 그 변경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꼭 2판을 그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웨스 맥킨리 파이썬 라이브러리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만든 그 저자가 그 직접 그 작성한 책이고요. 그 외에 이제 K글에 보시면 판다스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여기에 걸어 놨으니까 이제 K글 판다스 강좌나 아니면 판다스 라이브러리 공식 홈페이지 문서 이제 둘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